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생각부터 저 광활한 우주까지 이 모든 걸 관통하는 단 하나의 법칙이 있다면요? 세상 모든 현상 뒤에 숨어있는 보편적인 균형의 원리, 그 거대한 비밀을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보겠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아주 오래된 법칙 하나로 여러분의 감정, 인류의 역사, 심지어 우주의 구조까지 전부 설명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좀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엄청난 지적 탐험의 시작입니다. 그 법칙의 이름, 바로 연기법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핵심은 진짜 간단해요. 모든 건 다른 무언가 때문에 일어난다. 딱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 한 문장 꼭 기억해 두세요. 앞으로 우리가 탐험할 모든 것의 마스터키가 될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 여정의 지도를 한번 볼까요? 제일 먼저 가장 작은 단위인 내 마음에서 출발할 거고요. 거기서부터 점점 줌 아웃해서 인간관계, 사회, 지구, 그리고 마침내 우주 전체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걸 아우르는 거대한 원리를 우리 삶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 그 지혜까지 찾아보겠습니다. 기대되시죠? 자, 그럼 첫 번째 탐험지입니다. 가장 개인적이면서도 어쩌면 가장 복잡한 우주, 바로 우리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보편적인 균형의 법칙이 우리 감정을 어떻게 쥐락펴락하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자고요. 우리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엄청난 즐거움, 그러니까 플러스를 느끼면 뇌에서 도파민이 막 뿜어져 나오죠. 근데요, 자연의 법칙은 정말 칼 같아요. 이런 작용이 있으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반작용이 따라옵니다. 도파민 수치가 뚝 떨어지면서 그만큼의 텅 빈 느낌, 즉 마이너스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격렬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시소타기, 여기서 벗어나서 그냥 고요하게 이 모든 걸 바라보는 상태, 그게 바로 연기법이 말하는 완벽한 균형점, 제로 상태인 중도입니다. 결국 이겁니다. 무언가에 대한 집착이 크면 클수록 그게 사라졌을 때 겪는 고통이라는 반작용도 정확히 그만큼 커진다는 거죠. 와, 정말 작용반작용의 법칙이 물리학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도 이렇게나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었네요. 자, 이제 마음속의 균형은 확인했으니까 렌즈를 살짝만 더 넓혀볼까요? 이번에는 나와 당신, 우리 사이의 인간관계라는 아주 복잡하게 얽힌 그물망 속에서 이 법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소름 돋는 지점이에요. 수천 년 전 동양의 지혜랑 가장 최신 현대 심리학이 완전히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동양 철학에서는 자타불이, 즉 나와 남은 둘이 아니다라고 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한 행동이 결국엔 메아리처럼 나한테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게 바로 현대 사회 심리학에서 말하는 호혜성 원리랑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좋은 걸 주면 좋은 게 돌아온다는 거죠. 신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인간관계를 나라는 존재와 너라는 존재가 꽝 하고 부딪히는 걸로 볼 게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는 하나의 거대한 에너지장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함께 춤을 추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관점을 바꾸면 내가 존재하기 위해 내가 필요하고 너가 존재하기 위해 내가 필요하다는 아주 아름다운 상호 이륜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개인과 개인의 관대를 넘어서 훨씬 더 큰 그림을 볼 시간입니다. 이 균형의 법칙이 인류의 역사라는 거대한 맥박 속에서는 과연 어떻게 뛰고 있을까요? 헤겔의 정반합 논리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사회에 이 법칙을 적용한 완벽한 예시입니다. 마치 우리 마음처럼 역사 속에서도 어떤 주장, 정, 플러스라는 작용이 나타나면요, 반드시 거기에 저항하는 반, 마이너스라는 반작용이 생겨나요. 그리고 이 둘이 치열하게 부딪히고 갈등하는 과정을 거쳐서 양쪽을 모두 끌어안는 더 높은 차원의 합, 영, 즉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 나아가는 거죠. 생각해보면 인류 역사의 발전이라는 게 전부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투쟁, 그리고 제로를 향한 움직임의 반복이었어요. 이걸 사회적 엔트로피라고도 불러요. 꽉 닫힌 방의 공기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탁해지잖아요. 그것처럼 외부와 소통하지 않고 꽉 막힌 경직된 사회는 내부의 혼란과 갈등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이 한 가지 생각에만 딱 꽂혀서 집착하면 괴로워지는 거랑 똑같은 원리죠. 결국 이런 혼란을 잠재우고 새로운 균형을 찾으려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유연한 리더십이 꼭 필요한 겁니다. 자, 이제 시야를 더 넓혀서 지구 전체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의 일부로 함께 숨쉬고 있다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지금 우리 지구가 얼마나 심각하게 균형을 잃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인류의 개발이라는 작용 플러스 막대, 저 위로 쭉 뻗어 있죠. 그 결과 어때요? 기후 위기라는 반작용 마이너스 막대도 거의 똑같은 높이로 치솟았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맨 오른쪽입니다. 이 둘의 충돌 때문에 지구 본래의 균형, 영 상태는 지금 바닥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작용이 크면 반작용도 크다는 법칙이 이제는 행성 전체에서 증명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제임스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이 엄청난 설득력을 얻게 됩니다. 지구가 그냥 돌멩이가 아니라 생명체와 무생물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스스로 생존 조건을 조절하는 거대한 유기체라는 이론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겪는 기후위기는 어쩌면 지구가 깨져버린 균형을 되찾으려고, 그러니까 제로 상태로 돌아가려고 벌이는 거대한 몸부림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작용과 반작용의 연결고리는 이제 더 이상 가설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모인 IPCC가 99% 이상의 확신으로 못을 박았어요. 지금의 지구온난화, 그 원인은 바로 우리 인류의 활동이라고요. 우리가 한 작용 플러스가 지구의 반작용 마이너스를 불러왔다는 건 이제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 된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가장 거대한 줌아웃이죠. 이제 눈에 보이는 세상을 넘어서 모든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 양자역학이 보여주는 우주의 본질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다시 한번 소름 돋는 평행이론을 만나게 됩니다. 현대 물리학에서는 빛이 알갱이, 즉 입자 플러스이면서 동시에 물결, 즉 파동 마이너스의 성질을 가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 우리가 보겠다 하고 관찰하기 전까지는 이 두 가지 가능성이 포개진 중첩, 영 상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실체가 딱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게 수천 년 전 불교에서 말한 공성이라는 개념과 놀라울 정도로 똑같습니다. 모든 건 고정된 실체가 없이 텅 비어있고 오직 관계 속에서만 잠재적인 가능성으로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대단하죠? 이 모든 걸 하나로 꿰뚫는 정말 강력한 비유가 바로 인드라망입니다. 우주가 마치 보석 구슬로 엮인 거대한 그물 같아서 그물 한쪽 구슬에서 작은 진동이 일어나면 그 순간 그물 전체에 그 진동이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작은 생각 하나가 사실은 우주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정말 장엄한 그림인 거죠. 자, 이렇게 우주 끝까지 나아갔던 이 거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다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으로 가져와 볼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우주는 절대로 어느 한쪽 극단에 영원히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 마치 강물이 흐르고 시계추가 움직이듯 언제나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오가면서 균형점, 제로, 영 상태로 돌아오려는 거대한 힘이 작용해요. 우리의 모든 괴로움은요, 바로 이 거대한 흐름을 거슬러서 억지로 헤엄치려고 할 때 생겨나는 겁니다. 즉, 쾌락이든 고통이든 어느 한 지점에 억지로 머물려고 집착할 때 말이죠. 오늘 우리가 탐험한 모든 걸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 마음속에서는 쾌락과 고통의 순환이 결국 평온함을 향하고요. 인간관계에서는 내가 한 행동이 그대로 나에게 돌아옵니다. 사회는 갈등을 통해 더 높은 차원의 합으로 나아가고 지구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조절하죠. 그리고 우주적 차원에서는 맞습니다.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주는 이처럼 끊임없이 양극단을 떠나 중심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내 삶에서 나는 과연 어느 한쪽 극단에 필사적으로 매달려 있지는 않은가 하고 말이죠.